네, 안녕하십니까.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오늘 또 눈물 콧물 싹 뺐을 텐데 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코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왜? 자신감 가지라고. 뭐 이런 시장 뭐 하루 이틀 겪은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가, 이러한 부분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니까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증시 지난주 걸 한번 복귀해 보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진짜 변동성 무지하게 줬어요. 변동성 줬지만 크게 흔들림은 없었다. 한번 미증시 주봉 차트 한번 제가 꺼내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주봉 차트 한번 볼 텐데, 딱 시작할 때부터 얘가 또 펜이 살짝 말을 안 듣지만 또 이제 말 듣습니다. 자, 이 주봉 차트 보면은 맨 위에 게 나스닥이고요. 그 다음이 다우, 그 다음이 S&P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흐름 보면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위아래 변동폭이 거의 8%였어요. 근데 마감은 한 1%대 하락 마감했죠. 주봉상 보면은 1.5%밖에 하락 안 했어요. 그만큼 좀 안정을 보여주고 있다. 얘 위아래 변동폭 8%. 그러나 그 마감은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다우 같은 경우는 위아래 흔등폭이 5%대, 하락은 그냥 마이너스 0.2%대. S&P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위아래 변동폭 5, 6%지만 마감은 마이너스 0.2%. 주봉상 봤을 때 위아래는 무지하게 흔들었지만 크게 하락은 오히려 우리가 주봉상 조금 더 낙폭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한 1% 이상,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2% 이상 주봉상 하락 마감을 했는데, 결국 이 미증시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변동을 보여줬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유가 없다. 근데 하락하고 변동을 주는데 막 3, 4%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변동을 준다라는 건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불안을 해. 그러면 우리가 불안할 때 항상 뭔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 흐름에 있어서는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다라는 것,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그게 해결되면 불확실성 해소가 될 텐데, 결국 굳이 저는 이유를 지난주 변동성을 찾자고 한다면 파월이 너무 시장이 원하는 대로만 이야기를 했다. 과연 0.75% 얘를 테이블에다 빼놓는 게 맞는 거냐라고 했을 때 많은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이나 얘네들은 떠들어대길, 파월 너 그러다가 진짜 이 0.75% 이거 안 하면 시장이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시장에 좀 변동을 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제 세 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파월, 하나는 푸틴, 하나는 시진핑.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얘네들을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접근해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일단 파월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시장 친화적으로 뭐 시장의 유동성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6월 달부터, 그것도 500억 달러, 600억 달러가 아니면 475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시장 친화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됐던 0.75%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당일날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줬지만 곱씹어서 생각해 보니까 파월 저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변호사 주제, 경제에 대해서 뭐 알아? 정치하는 그 정도 아닐까?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해석한 거예요. 맞을 수도 있어요. 정치하고 경제하고는 다르니까. 결국 정치는 위에다가 뻑꾹뻑꾹만 하면 되잖아. 근데 경제는 뻑꾹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냉혹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파월의 이 0.5% 테이블에서 삭제한 것이 시장의 변동성을 줬고, 얘를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우리 시간으로 12일 날 CPI 이 부분은 제가 뭐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핵심 골자입니다. 왜? 과연 이 유가의 흐름과 그 다음에 곡물 이러한 이 소비자 물가가 8.5%에서 멈출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은 컨센서스를 8.1에서 8.2로 맞춰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8.5 안 넘는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목요일 날 8.5를 넘어가 버리면 시장은 충격을 줄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좀 변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말고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만한 대외 변수가 없어요. 자, 푸틴으로 넘어가 가지고, 자, 우리 푸틴 9일날 오늘 뭐 전쟁에 대해서 뭔가 좀 변곡이 있을 줄 알았더니 없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이 자체는 크게 경제적으로 데미지를, 우리 주식 시장에 있어서 데미지를 주는 요인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전 저점 깬 거는 이 나스닥하고 S&P만 깼고 다우는 아직 이전 저점 안 깼어요. 그만큼 에너지 중심의 그 우량주 쪽은 아직 나름대로 견조하다라는 거죠. 나스닥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나스닥은 이미 이전에 너무 많은 시세를 줬기 때문에 그 에너지 분출한 거를 조금은 지금은 쉬어줘야 될 당.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중심 종목들 봐봐요. 메타,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 테슬라 엄청나게 변동 주면서 하락하잖아요. 재미나는 자료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52주 신고가 치고 지금 자리에서 49%, 절반이 50% 이상 하락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많이 하락해서 속상한데 미국도 똑같아. 그러니까 조금 위안될 수 있는 게 미국 52주 신고가 대비 현재 자리에서 반토막 난 게 49%래요. 그리고 20% 하락한 게 77%. 즉 100종목 중에 77종목이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 중이래요. 아유, 나 마이너스 15%니까 좀 잘했네. 위안 가지셔도 돼요. 그만큼 지금 미증시하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의 마이너스 뭐 계산해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지?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 푸틴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 자꾸 핵 그러는데 핵 쏘면은 푸틴이 어디다 쏠까요? 유럽에다 쏴요. 그럼 우리는 딱 영향이 없어. 오히려 반사이익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닥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얘네는 제로 코로나를 원하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나오면 확 봉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로 코로나가 될까? 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은 없고 결국 이 봉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경기 둔화예요. 결국 금리 인상에 의해서 미국 증시 이제 계속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중국 봉쇄가 길어지게 되면 경기 둔화는 더욱더 깊어지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일정 부분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큰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은 그닥 그래도 오늘 내용주 갖고 있어서 그래도 오늘 내가 좀 버텼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6%, LG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1.8%, SK하이닉스 보합, 삼바 플러스,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 그 다음에 네이버가 1% 상승. 이렇듯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대신 오늘 뼈저리게 느낀 게 뭐예요? 개별주들이 그냥 기본 5%, 8%, 10% 우두두두둑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왜 떨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종목마다 얘를 핸들링하는 큰 수급들은 있어요. 그 큰 수급들 입장에서 오늘의 하락이 저점일까라고 했을 때 아니야. 일단 목요일까지는 확인해야 돼. 그러면 그 변동 주겠지. 추가적인 하락 나온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 오늘 뭐 마이너스 7% 여기서 받아줘 봐야 또 빠지면 내 총알만 낭비해. 그러면 냅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낙폭이 심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빠지지? 진짜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는
시장 수급 주체들이 지금 하락에 대해서 한두 번 더 빠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전 저점 깨지는 않았지만 거의 근접해 와 있죠. 아마 지금 미증시도 이전 저점 깬 거 보면 다우만 살아있지만 결국 다우도 어찌 보면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럼 우리도 거래소나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전 저점 하회하면서 아래꼬리 달고 갈 가능성은 있고 결국 이번에 저점은 목요일 전후로 해서 일정 부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 하락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푸틴, 그다음에 시진핑 이들은 그냥 계속 잠재되어 있는 거지 얘가 불거져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시장 자체에서. 봉쇄로 인해서 물류에 갑자기 문제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나요? 없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닥 더 불거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파월 같은 경우도 시장에 대해서 가장 친화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반대로 오히려 해석하면서 시장은 하락은 했지만 얘가 더 떨어질 만한 요인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마지막 남은 건 12일 날 있는 CPI가 과연 8.5를 넘어가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원하는 8.1, 8.2 이 정도에서 끝나느냐가 될 것 같고 둘 뭐가 나와도 괜찮아요. 왜? 지금 이렇게 하락했는데 봤더니 CPI가 진짜 9 나와. 그래 그래서 하락했잖아. 그래? 그러면 저는 이 시장에서 그럴 거야. 봐라 파월 틀렸어. 이제 6월 달에 0.75% 금리 인상 가는 거야 하면서 일단 그쪽으로 또 뽕 하면 이제 다음 달에 0.75% 금리 인상해요. 하지만 그게 악재는 아니다라는 거지. 왜? 지금 반영해가지고 지금 변동성 주고 하락하니까. 시장은 항상 미리 알아서 이렇게 겨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뉴스가 불거지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이제 저점 잡고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막 이 대형주가 오늘은 선방했지만 지금까지 흐름에 있어서 잘했을까요? 답답하죠. 왜 답답할까? 결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거래대금이 거래소 코스닥 합쳐가지고 20조가 넘었다 안 넘었다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럼 뭘 의미할까? 결국 큰 손들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국의 많은 월가의 뉴스들 보면 우리 큰 손들 진짜 몇천 조 핸들링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현금이 더 많대요. 시장이 그렇게 좋으면 왜 그들이 현금 갖고 있을까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그닥 좋은 시장은 아니구나. 그걸 아셔야 되고요. 오늘은 제가 좀 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알아야지.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막 사세요 그것만 듣고 여러분 사면 어떻게 돼요? 물리잖아요. 나는 방송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새롭게 뭘 사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수익 줄 때 비중 줄이고 종목 줄여라. 왜?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이 두세 번 더 나와봐요. 싼 게 널려 있어. 현금 갖고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막 널브러집니다. 그럼 그런 종목 사면은 또 짧게 빠르게 올라가요. 그런 매매를 해야 돼. 왜? 지금 시장은 절대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 하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막혀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지금 저점 만들고 또 좀 막 올라가 그러면 막 좋은 얘기 막 나와요. 좋은 얘기 막 나와. 그러면은 이거 더 사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현금을 만들어야 돼. 현금 100%? 그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지. 물려도 종목은 일정 부분 가져가는 거예요. 왜? 물려야지 내가 지금 시장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 가져가는 거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데 기본 30%만 갖고 있어도 어떠한 시장이 와도 남들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현금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왜? 솔직히 내일 갑자기 급반등 나올지 누가 알아요? 오늘 겁나. 내일도 시장 하락한데 오늘 다 팔아버렸어. 내일 급등 나오면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일정 부분 종목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다,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제가 월봉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많은 방송에서 제가 그랬죠. 1월 달의 고점이 올해 고점이다.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1월 달의 고점이 결국은 올해 고점이 되고 이 고점이 올해 돌파 못하면 결국은 몇 년간은 꿈의 지수가 될 것이다. 3,000원. 왜 욕먹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달 같은 경우 위아래 흔들어 놨는데 얘가 지금 3월, 4월에 어떻게 돼요? 못 올렸어. 못 올리면은 제가 방송에서 강조한 게 뭐죠? 5월, 6월, 7월 셋 중에 하나는 이 이전 저점 깨고 내려간다라 했어요. 근데 과연 얘가 오늘의 하락 이후 이전 저점 깨고 진짜 깊은 조정이 나올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 내가 보고 있는 이 지금의 하락은 CPI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연계돼서 뭔가 뭐 중국의 문제, 뭐가 문제 이게 연결되지 않는 이상 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6월, 7월 그 중에 한 번은 그들과 같이 이 복합적으로 한번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얘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니? 라고 할 때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게 얘를 4등분하면 돼요. 4등분하면은 지수가 어디에 딱 있죠? 2377. 즉 2400까지는 한번 열린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종목들도 저점에서 고점 만들어 가지고 조정 들어올 때 기본 조정 25%는 껌이요. 절반까지는 보통 다 와요. 아주 센 놈이 이제 75%까지 오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분명히 애지간해서는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요 이전 저점까지 깨면 어떻게 돼요? 이건 굉장히 복합적인 시장의 리스크가 던져지면서 짧게 와요. 하루 이틀 만에 저점 확 나오고 바로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자리까지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 뭐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한 7월까지는 이 자리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보는 게 좋겠다. 결국 얘가 툭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이제는 버거워져요. 버거워지면서 그 다음 박스 구간은 얘가 여기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박스가 형성돼요. 조금 더 강해? 아마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반응은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내가 봤을 때 이 자리는 인버스 자리예요. 지금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보다는 내려갈 이유가 더 많아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솔직히 찾을래야 그닥 찾을 게 없어. 기업들 실적, 미국 기업 실적 좋아질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죠. 근데 갈수록 얘네가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이익이 그닥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얘네가 강달러 하는 데는 양면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원자재 이런 거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걸 수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 그게 서로 상쇄되면서 일정 부분 가겠지만 가면 갈수록 미국 기업들도 이 강달러가 일정 부분 아마 내가 봤을 때 뭐 9월, 10월까지는 유지될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이어갈 것이고 그랬을 때 기업들 실적 그닥 좋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어요. 실적도 안 좋고 그때까지 전쟁이 계속 이어져. 아주 피곤해지는 거고요. 중국 봉쇄도 그때까지 이어져.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땐 시장은 진짜 크게 침체 쪽으로 갑니다. 그때까지 이어지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이 여기까지도 나오지 말래라는 법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거 생각해서 지금 현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시장 보면 잘 보면요. 시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어때요? 종목들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죠?
결국 시장이 횡보장이나 약세장일 때는 뭐가 움직였다? 어떤 재료만 딱 붙으면 그냥 올라가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게 그냥 상상 초월 20% 30% 그냥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어떤 종목이든지 뭐 한 15% 이내야 마이너스 10% 그런 건 솔직히 내가 봤을 땐 재료 탁 붙어버린 껌이에요. 그냥 회복된다라는 거지. 그만큼 지금 시장은 종목별로 너무 쉽게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 또 너무 쉽게 떨어져요. 그러면 종목들 잘 보고 얘가 6개월 동안 계속 빠져요. 6개월 빠진 거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는 게 주식이에요. 기죠? 난 보통 그렇게 계산해. 6개월, 6일이면 회복. 3개월 하락, 3일이면 회복.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딱 그 뭐랄까 수급 붙고 올릴 때 그렇게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진짜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 아니면 진짜 재무상 무지하게 문제가 돼 갖고 있으면 부담되는 종목 그런 종목은 열외. 그렇지 않은 종목은 손실 나더라도 결국 그 종목마다 어떤 재료가 있을까? 얘가 지금 상황하고 올릴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 그걸 잘 분석해야 돼요. 있어요? 그럼 갖고 있어봐. 그러면 다 올라가요. 그 바보 같은 수소도 지금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갈까? 결국 현 정부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생각해 봐요.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 얘네들이 뭐 쪽으로 해요? 첫째, 원전.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지금은 아니지만 하반기쯤은 한번 움직일 거라고 좀 저도 보고 있어요. 무지하게 많이 힘들 텐데 좀 참아야 되고. 그다음에 항공우주 쪽. 그다음에 수소 쪽. 이런 이 네 개 섹터는 그 새로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들 종목 갖고 있는데 물렸어요. 그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3% 5% 손절 잡고 들어가요. 손절 치다 날새요. 3% 5번만 해봐. 15%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15%이지만 얘가 갈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어. 그럼 잘 토닥여줘요. 그럼 갑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막 변동성 주는데 단타로 들어갈 거야. 단타, 잘할 수 있으면 단타하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매매해서는 안 돼요. 추세 보고, 시장 깨지면서 같이 떨어지면 그럼 한 번 더 사. 항상 지금 같은 시장에선 한 번에 사가지고 올라가기를 원하면 그건 욕심이야. 그대로 안 돼요. 그럼 스스로 무너지는 전략이야. 한 번 샀어. 근데 시장 하락하면 보통 일주일 아니면 2주일 하락해요. 한 번 샀다. 그 다음에 일주 봤더니 좀 더 떨어질 건데 2주 떨어져. 거기서 지켜줘.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사봐요. 그럼 수익 나.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게 어느 게 올라갈지 모르니까 다 사. 안 돼요. 원하는 거 샀는데 안 움직여. 그럼 조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라 그랬어. 기다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수익 나와요? 안 나와. 가끔은 땡깡 부린단 말이에요. 그 땡깡 부리는 걸 잘 토닥여주고 기다려주면 수익 나옵니다. 그게 주식이야. 그래서 추세 깨놓고도 올라가는 애 있고 딱 자리 다 만들어 놓고 급락 나오는 애도 가지가지예요. 그러면 결국 종목마다 내가 얘를 믿고 갈 수 있는 자신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은 6시면 항상 공개 방송하죠. 6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울적한 마음 제가 확실하게 또 더 많이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6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